자, 안녕하세요. 네, 10시가 됐으니까 시작할게요. 혹시 이거 책 다 갖고 계시죠? 네. 일단, 제목 타이틀은 시 잘부인데, 이거는, 어, 제가 처음 만든 게 언제였냐면, 2003년인가? 2003년. 그러니까 제가 강의 시작한 게 99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 했던 게, 공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냐. 양이 많으니까 양을 줄여달라 그러는데, 양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양을 줄이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은 거는 강의를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제끼고 한 다음에 남는 거 있잖아요. 남는 거 중에서도 또 잘 나오는 게 있을 거고 이게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있고 5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있고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최소한 2년에 한 번꼴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보니까 2년에 한 번꼴로 자주 출제됐던 것들만 다시 제가 쫙 소트해서 뽑았어요. 뽑아서 또 보니까 그 중에서도 또 매년 나오는 게 있고 2년에 한 번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지우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험이 40문제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40문제가 나올 때 똑같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걔가 원하는 테마는 내가 보면 알잖아. 아, 이 테마에서 나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 청구에서 나왔는데 매수 청구의 지문이 이만큼인데 뭘 낼지는 몰라도 매수 청구 파트가 또 나온 거고 그 전에도 또 나왔고 그러면 이제 얘는 무조건 나온다는 간지하에 얘 파트는 무조건 봐야겠다.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국토개법이 한 16개 테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16개 테마만이라도 제대로 알자. 그래서 타이틀이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특강 이렇게 된 거야. 시잘데기 없는 부분 아니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어떤 분이 시잘데기 없는 부분 아니에요? 시잘데기 있는 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내용은 전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있는 거는 이제 신의 노트는 그 요약을 다 해놓은 거지만 얘는 그 중에서도 잘 나왔던 것만 테마로 뺀 거라서 뭐 공부하다 보면 없는 것도 있을 거야. 그냥 잘 안 나오니까 안 넣은 거예요, 제가. 제 말 뜻은 이해됐죠? 그래서 시간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막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고 7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7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시간이 8, 9, 7, 8, 9, 10, 딱 4개월인데 4개월 동안 뭐 보긴 봐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기본서 보면 기본서 한 번 보고 시험장 가는 거야. 그럼 문제도 못 풀어보고 가니까 그럼 차라리 여기 있는 테마 보고 요 관련된 문제만 풀고 가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특강을 그래서 7월 달에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2010년인가 그때부터 좀 빨리 해달라는 거야. 학생들이 진작 안 하고 왜 인제 와서 하냐 막 이래가지고 땡겼어요. 5월 달로. 5월 달로 땡겼더니 못 따라오는 거야 사람들이. 진도가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 한 바퀴 이상은 돌았어야 이해가 되거든요. 나 오늘 기본 이론도 모르는데 그냥 앉아있다 그러면 힘들 수는 있어. 근데 2번 하고 3번 반복하면 되니까 제가 들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4월 달로 땡겼더니 이제는 더 말이 많겠지. 근데 한 번 매를 맞아도 먼저 맞는 게 낫기 때문에 제대로 먼저 잘 나오는 파트는 얘구나. 그래도 전체적인 윤곽은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한 6시 반에서 7시까지 갈 거니까 그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 아셨죠? 네. 그리고 첫 장 넘겨보시면 첫 장 넘기시면은 거기 커리큘럼 이런 건 안 봐도 되고 컨텐츠라고 있을 거예요. 컨텐츠 이렇게 나올 거야. 컨텐츠가 뭐냐면 이게 테마가 우리가 법이 6개 법이다 보니까 6개 법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테마로 뺀 게 7개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에 대한 타이틀을 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소트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기출됐던 문제들 쭉 뽑아가지고 1번은 테마 뭐 해가지고 쭉 정리해가지고 2개 이상 나온 것만 지워가지고 뺀 게 이거예요. 이건 어떤 그 선생님도 못하냐면 저는 2099년부터 강의했잖아. 모든 강의 자료 개정된 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강의 시작하는 사람 5년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옛날 자료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자료 다 모아서 보니까 이 파트는 무조건 나온다.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냥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광역이 많이 나왔냐, 기본계획이 많이 나왔냐, 어느 게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기본계획이 더 많이 나왔는데 광역도시계획을 알아야 기본계획이 이해가 돼요. 광역도시계획을 모르면 기본계 이해가 안 돼서 광역도시계획을 하는 거고 근데 광역하고 다른 게 이겁니다라고 하면 정리하면 되니까 2개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올 거고 도시공관리계획은 2문제가 무조건 나오는데 2문제가 무조건 나왔고 많이 나올 때 4개 나왔었어요. 그럼 여기서만 몇 개 나왔냐면 5개 나온 거야. 그럼 행정계획 파트에서 내가 만약에 포기를 했다. 도시공관리계획 관련된 내용을 포기했다. 그러면 이제
12문제 중에서 많이 맞아야 8개란 뜻이에요. 또 틀려라고 하는 킬러 문제가 있을 건데 국토개법은 킬러 문제가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개 나왔다 그러면 만점이 몇 점이 되는 거예요? 10개에 맞는 거예요. 10개. 그러니까 10개 맞추면 공부 진짜 많이 한 사람이 되는 건데 2개 정도는 틀려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목표가 10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10개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이 6문제씩 나오잖아요. 예, 6문제, 6문제, 예, 12문제. 그럼 6문제인데 6개 법 중에서 제일 킬러 문제가 많은 게 얘가 나오면 거의 그 해 1개에서 2개 맞고요. 어떤 애가 얘가 이제 쉽게 나오면 얘가 5개 정도 맞아. 근데 어떤 애 좀 얘가 쉽게 나오면 얘가 5개 정도 맞으면 얘가 1개 맞거나 2개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틀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개발법이 좀 쉬운 편이었고 재작년에는 뭐 좀 개발법을 좀 어렵게 냈고 그러니까 파트가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래도 기본 수준 3개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3개 더하면 몇 개지? 6개. 그럼 요 2개에서 16개니까 꽈락은 여기서 면하는 거야. 꽈락은 여기서 면하는데 이게 10개를 맞았다는 전제하죠.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보통 이제 국토개법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6개 정도? 6개 정도면은 4개가 날라가잖아. 그럼 4개 날라가면 12개니까 다른 법에서 4개를 갖고 와야 꽈락을 넘는 거야. 그러니까 국토개법을 무조건 잘해야 돼요. 12문제 나오는 파트인데 6개 맞았다. 반이 틀렸잖아요. 다른 데서 점수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왜? 얘네만 어렵냐? 뒤로 넘기면은 건축법, 주택법은 더해요. 이거 보면 7문제 나오죠? 7문제, 7문제, 2문제. 그럼 건축법하고 주택법 중에서 그래도 주택법이 조금 더 쉬워요. 용어 정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쉽기 때문에 얘는 3개에서 4개는 맞출 수 있을 거야. 목표는 이거야. 얘는 보통 이제 어렵게 내면은 3개 맞추고요. 좀 쉽게 나온 해는 4개 정도는 나와. 틀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틀려라고 하는 문제가 건축법은 무조건 2개 나오거든요. 공부를 안 했던 거에서 팍 나와. 근데 작년에 걔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그 다음에 나오나? 안 나와요. 피난계단 뭐 이런 게 나왔어. 방화벽 이런 게 나왔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번씩 나오고 나서 한 번도 안 나온 애들이 있는데 기출문제집 보면 여러분이 한 10년치 보잖아.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버려야 될 문제가 7개에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 7개에서 10개 문제를 합하면 70문제야. 70문제를 공부하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시험에도 안 나와. 그럼 걔 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 여기 책에는 그거 다 버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나올 수 있는 것만 좀 보자라고 취지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도 기본 이론이 한 바퀴는 다 도셨죠? 안 도신 분 혹시 계시나? 나 오늘 처음 왔어요. 이런 분 있어요? 처방을 좀 해야 돼요. 일단 뒤통수가 되게 아플 거고 눈이 아플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한 바퀴 돌고 나서 2번째 때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 농지법은 어차피 어떤 분들은 뭐 이거 공부해가지고 2개 맞히는 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2문제 중에 하나는 틀리라는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일단 아파트의 용어 정의하고 소유 파트만 보시고 나머지는 시간 없으면 버려야 돼. 왜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이용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걔를 버리되 일단 이 용어 정리 파트하고 소유 파트는 무조건 보고 모르겠으면 이번에는 5번 찍을 거예요. 작년에는 4번 찍었었는데 올해는 5번이야. 일단 모르겠으면 5번 찍어야 돼요. 아는데 그 새끼가 5번이라 했으니까 5번 찍어야 돼. 아는 거 찍어야 돼요. 아는 거 찍고 모르겠으면 5번으로 가는 거야. 작년에는 느낌이 좀 세가지고 계속 5번이 나오다가 안 나올 때가 돼서 4번 같았는데 4번이 답이었는데 올해는 좀 모르겠어. 나는 올해 5번 같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하나 찍겠다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지 거기서 또 고민해봤자 어차피 틀린 거야. 그래 그냥 농지법 한번 따라해봐. 용주법. 용주법은 5번이야.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농지법 몇 번이? 5번. 그래서 요 파트로 가는데 요 테마 있죠. 요 테마 하나하나 갖고 정리한 거고 이게 이제 국토개법에서 아까 나왔던 테마 중에서 뭘 갖고 틀리게 했냐 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1번 테마 갖고 뒤에서 시야부 나오고 2번 테마 갖고 시야부 나올 거예요. 그렇게 구성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로 쭉 넘기면 이제 요거는 저랑 수업 같이 들었던 분들은 봐도 되는데 만약에 수업 안 들었던 분들은 이거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가 중간에 1, 5, 2 그랬죠. 1, 5, 2가 뭐야? 원금 5년, 이자 2년. 요거는 기억나는데 걔가 뭔지가 기억이 안 나요. 1, 5, 2가 뭐냐면 도시개발 채권 소멸시효야. 기지산지입 들어봤어요? 기지산지입이 뭐야?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서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 주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지구 대체해 주세요. 입이 뭐지, 입이? 입지복합구역. 근데 입지복합구역 정식 명칭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하나 붙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이야. 근데 나중에 하면 입이 뭐였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이야. 그럼 얘네들 제한할 때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게 기반시설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잖아요. 얘네들 얼마 동의 얻어라?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뭐 그때 했던 내용들인데 갑자기 제가 지지산집 하면은 뭐라는 거야? 수업 안 든 사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다 제가 다 써놓은 거야. 사공행도 이상 들어봤어요? 높게수 기굴발차비 했던 거 있잖아. 그 기억 안 날까봐 제가 다 써놓은 거야. 여기 이 전국 하면 누구라고 했죠? 전국 하면 노래자랑이잖아. 전국 하면 누구예요? 국장. 기준 하면 누구예요? 국장. 제어 단어가 나오면 10cm 안에 무조건 국장 써 있어요. 근데 시도의사 써 있으면 이따 틀렸다 이렇게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답을 찍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거를 암기 코드라고 간단하게 해놓은 거고. 4인분 관시는 알죠? 4인분 관시가 뭐예요? 그러면 정비법에서 사가 뭐예요?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 나면 분양청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짜서 그 다음에 인가고시 나면 뭐예요? 시작이니까 철거하니까 사용시 정지. 이때부터 임차권자 권리 조정한다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기억이 안 날까봐 써놓은 거라고. 그래서 건축법하고 농지법까지 써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파트 1이 이제 국토계획법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파트 1 시잘부 해가지고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나오는 파트가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온다 했던 거를 그 내용을 써놓은 거니까 이제 내용 간단하게 보고 중간에 좀 필요한 거면 시내노트 정리되어 있는 거 좀 볼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시내노트 보셔도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설명 다 할 거니까 여기 화면 보시면 돼요. 일단은 국토계획법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죠. 네, 여기 봐봐. 전국 토지에 뭐부터 짜겠다. 계획 짜고 그 계획이 짜지면 그 계획에 맞춰서 뭐 해야 돼요? 이용하래요. 근데 만약에 계획에 맞춰서 이용 안 하면 법률로서 규제하는 거야. 규제한다는 얘기는 뭐 어떠한 행위를 위반했으니까 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 해당한 벌금 때리겠다. 그런 벌칙이 있겠죠. 그래서 법규를 위반했을 때 3년 3천 있고 2년 2천 있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있고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어. 과태료. 그럼 요 시계 얼마 주고 샀댔죠? 3천만 원. 몇 년 걸려가지고? 3년 3천이 됐잖아. 개. 여기서 개는 여의가 아니라 아이야. 시가와 조정구역 위반했을 때, 개발행위 허가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벌칙이 제일 센 게 이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계획이란 어떤 계획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시가화되는 거 방지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마, 허가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허가를 안 받고 한 거야. 그럼 벌 받아야지. 그럼 법률로서 규제한다며. 그럼 몇 년, 3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거나 3천만 원 이하 해당한 벌금을 때리겠대. 초범이면은 벌금이 나오겠죠. 근데 2번, 3번 위반하면 이거 잡범이네 이거. 그때는 징역 때리겠죠. 처음부터 징역 때리진 않아요. 대부분 웬만한 벌금으로 때리잖아. 안 맞아봐서 모르는구나. 여러 번 걸리면 이게 또 나올 것 같아. 그럼 징역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징역은 쉽게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벌금으로 나오는데 그럼 요거 위반했을 때는 3년 3천인데 대부분의 위반한 거는 2년 2천이에요. 그럼 2년 2천은 8개를 외울래? 아니면 3년 3천 하나를 외울래? 3년 3천 하나 외우면 되는 거니까 법률로서 규제하는 건 벌칙이니까 요거 나중에 뒤에 가서 숫자로 외우면 되겠다. 그리고 과태료라는 거는 벌금하고 다르죠. 일회성이잖아. 벌금 대신에 얘는 과태료는 돈 내는 순간 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약한 게 뭐예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허가를 받았어야 돼요. 근데 천재지변 응급할 때는 그냥 하라고 해놨더니 그리고 1월 안에 신고해라 했는데 이거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럼 허가 위반한 놈은 몇 년 몇 천이었어요? 3년 3천인데 허가 안 받아도 되고서 너 1월 안에 신고해라고 했는데 신고 안 했어. 근데 걔가 또 3년 3천이면 웃기잖아. 그래서 얘는 500만 원 정도 이하로 과태료 때리겠다. 보통 1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럼 100만 원 정도의 뭐가 나오는 거야? 과태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허위 보고했는데 징역을 때리진 않겠지. 신고 잘못했다고 징역을 때리진 않을 거 아니야. 기억나세요? 허위 보고 신고 500 그거 했던 거잖아. 이게 원래 개발행위 허가 위반하면 3년 3천인데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너 신고는 해라 했더니 신고 안 했어. 그냥 과태료 때리겠다 이 뜻이야. 그럼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하니까 항상 지도가 나와 이렇게. 전국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짤 건데 전국을 단위로 짜는 계획이 있을 거고 이 도시를 단위로 짜는 계획들이 있겠죠. 도시 78개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마다 다 짜야 되는 게 있는데 2개 이상 짜야 되는 게 있대. 그럼 2개 이상 나오면 뭐야? 광역. 2개 이상 하면 광역. 1개의 도시 하면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방향 잡는 계획과 집행하는 계획 나눠지죠. 방향 잡는 계획은 기본계획. 집행하는 거는 관리계획. 그래서 그 계획을 짠 다음에 그 계획에서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너희들은 개발을 하든 뭐 그 땅을 가지고 보존을 하든 요 계획에 맞춰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는 나오는데 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없어요.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거는 국토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안 배우는 거지 걔가 없어서 안 배우는 게 아니야.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토종합이 있고 광역도시계획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 있어요. 그럼 광역종합 기본 3글자 들어가면 다 뭐? 방향 잡는 거야. 방향 잡는 거니까 얘는 나랑 관련이 없어서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 광역하고 기본하고 종합이 있어요. 걔는 비구속이니까 수립해서 뭐 하는 거야? 승인하는 절차일 거고 그거 제외한 나머지는 다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겠죠? 네. 구속적 계획이니까 입안에서 뭐 하겠네? 결정하겠다. 그래서 요 계획이 나와서 나랑 직접적인 관련 있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관리계획에 용계, 기도지, 도복 있고 나타났다 해서 요거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용쓰리. 그다음에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46개가 있는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딱 되면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그래?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뭐라고 부르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야.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도 있고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정비하는 무슨 사업도 있어요? 정비 사업도 있어.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도시군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3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3가지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전부 다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돼? 시행자. 제가 다 시행자란 말 쓰지 개발행위자라고 안 써요. 걔네들은 다 무슨 계획 짜야 돼? 실시계획.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무슨 계획 짜라? 실시계획. 근데 실시계획 짜려고 했더니 정비 사업이 3가지가 있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걸 실시계획이라고 하면 무슨 실시계획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사업 시행계획을 하자.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계획. 그래서 원래는 다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사업이 몇 가지라서? 3가지라서 얘는 그냥 사업 시행계획을 합시다. 인가 받으면 둘 다 착수하면 되겠지. 그럼 하나 더. 하늘이 주신 선물인데 난개발 막으세요라고 도입한 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는 이유는 앞으로 개발할 땅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개발을 할 때 계획성 없이 그냥 건물은 엄청 줘놓고 나중에 기반시설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니까 나중에 보니까 항상 뭐가 부족해? 기반시설 부족해. 그럼 여기는 이제부터 개발할 땅이면 이렇게 딱 묶어버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묶어버리면 요 안에서 구역을 묶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묶이면 1단계는 구역 지정, 2단계는 계획 수립이에요. 이 계획에 맞춰서 너 개발해라. 대신에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면 너 난개발 막으려고 계획 짠 거니까 내가 인센티브 주겠다. 건폐율은 최대 도시든 도시 외든 150%까지. 용적률은 얼마? 200. 그 수치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완화해주겠다. 근데 계획 안에 내용이 8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짜야 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난개발의 원인은 이 기반시설하고 건물의 용량이 안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배치 규모 꼭 짜고 그거에 맞춰서 용량을 같이 해야 되니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꼭 짜라. 그래서 그 2단어는 시험이 잘 나오니까 좀 읽어두면서 외워야 된다. 전체적인 개념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어딨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나면 몇 년 안에 계획 짜래요? 3년 안에 계획 짜는데 꼭 짜는 게 이 2개는 꼭 포함을 시켜라. 그리고 용계, 기도, 지로 끝났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지면서 도복입 나왔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공객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요 도복 두 가지는 원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얘는 어마어마한 개발을 완화해 주는 지역이라 이 계획으로 결정하면 안 되겠다. 따로 공간을 재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따로 짜라.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거로 보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요 내용을 하려면 이 내용을 다 정해놨어. 자, 제가 땅이 있는데 용도 지역을 봤더니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2종 일반 주거로 해놨대요. 그럼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규모 제한도 해놨을 거 아니야? 여기 주상 공동할 때 주거 지역 중에 2종 일반으로 제 땅이 돼 있대요. 그럼 계획에서 정해놨죠. 그럼 나는 그 계획에 정한 목적대로 이용해야지. 계획에 정한 대로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개발 행위 하려고 그러는데 2종 일반 주거에다가 단란주점을 지으면 말이 안 되지.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만 좀 하고 편리한 기능 넣었는데 위락적인 기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용도 지역에 맞게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 안 했어. 그럼 벌칙 받아야 되죠. 몇 년 몇 천이겠네? 2년 2천. 이거 아니니까 2년 2천일 거야. 제발 이해됐어요? 지구 단위 구역에서 계획에 맞게 개발해야 되는데 계획에 맞게 안 했어. 그럼 몇 년 몇 천이겠네? 2년 2천이에요. 근데 그거는 뒤에 가면 법조문에 다 써 있다고. 그럼 이제 내가 하는 개발 행위가 요 계획에 정한 대로 맞아야 되니까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정해놨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확대해 볼까? 그럼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정해놨고 도시공객 시설 부지 결정해놨고 지구 단위 구역 묶어놨으니 이거 목적대로 나는 개발해야죠.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거 해야 돼. 그거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도로 설치하는 것도 토지용지 변경하는 거죠. 그럼 공적 개발 행위가 여기 아까 사업이 아까 몇 개 있었죠? 3개. 도시공객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두 가지는 법이 따로 있잖아.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안 배우고 여기 법에서는 뭐만 나와요? 도시공객 시설 사업만 나오는 거야. 하는 사람을 뭐라 불렀죠? 사업하는 사람을 시행자. 걔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 거고 얘는 개발계획 작성해서 허가를 받으래. 근데 내가 하는 행위가 이 행위가 어느 계획에 맞아야 되는 거야? 도시군관리계획 맞아야 되잖아.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가 어디예요? 특, 광, 특, 시, 군. 그럼 이 사람이 계획 짰으니까 나는 개발행위 허가 누구한테 받아야겠네? 특광, 특특, 시장, 군수한테 받아야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구야?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권자도 특광, 특특, 시장, 군수예요. 얘는 국토계획법은 끝날 때까지 저 사람이야. 근데 나올 때 그 권한자를 외우고 있으면 안 되지. 국토계획법은 다 저분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그냥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위반했기 때문에 그분이 허가권자다. 근데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줘야 돼? 허가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에 맞아. 허가해줘야 돼요. 짝대기 집으니까 안 가? 이래야 돼. 해줘야지. 근데 해줘야 되는 기속행위다 보니까 이거 허가해주면 안 되는 지역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허가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은데 요거는 미리 딴 걸로 묶어버리겠다. 그래서 여기는 기반인설은 부족한데 설치도 안 돼. 설치도 곤란한 거야. 그럼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또 곤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미리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겠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묶어버려. 어느 분이 묶어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묶어야지.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묶어야 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이미 짜진 상태에서 얘가 한 거죠. 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협심 중에서 얘는 주민 의견을 들으면 애들이 뭐예요? 띠둘러. 그러니까 주민 의견 듣지 마. 협의하지 마. 뭐만 거쳐라. 시민만 거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얘랑 반대 개념이 나왔는데 기반인설이 부족한데 설치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야, 너 돈 좀 내라. 개발행위 하는 애. 너 돈 좀 내. 기반인설 설치 비용 좀 부담해라. 그래서 기반인설 무슨 구역? 부담구역 묶어버리겠대. 근데 얘는 돈 내는 거니까 나중에 물어도 안 받다 그러면 얘네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뭘 내가 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절차상 주민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뭐 어째? 의심,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서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얘네 둘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네. 그럼 누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인데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줘야 되다 보니까 기반인설 문제로 인해서 부족한 지역인데 설치 가능한 지역, 곤란한 지역 나눠서 두 개로 따로 관리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사적 개발행위는 이걸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적 개발행위 하는 사람을 아까 뭐라 그랬죠? 시행자. 시행자는 공익사업 하는 사람이니까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행자 보호 규정이 별도로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자만 보호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들도 보호해야 돼. 그래서 장기간 미집행했을 때 보호를 위해서 사달라고 해라.
매수청구. 그러니까 얘네들은 매년 나오는 거야. 예.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할 때 기반시설 뭐 세분에 관한 거나 시범도시나 타인토지 출입 같은 게 보칙에 있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인데 그거 요게 국토개혁법 전반의 내용인데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12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12문제 나오는데 용도지역 2시간 했지, 용도지구 1시간 했지 이렇게 해서 진도 나왔던 건데 전체로 통치면 이거밖에 없어요. 저 맨 위에 있는 거 보세요. 그럼 여기 계획이 짜졌고 계획에 따라 뭐 해야 돼요? 이용. 그럼 계획에 따라 이용하는 건 사적 개발행위죠. 사적 개발행위니까 누구한테 가서 받아라? 특광, 특특시장군사한테 받아라.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랑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반대 개념이라서 밀도가 높은 곳이니까 주상공이겠죠? 주상공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뭐 하려고? 강화하려고 만든 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부족한데 설치 가능하니까 개발행위 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사람이 늘어나는 사람. 그래서 신축하고 증축인데 개발 나오면 숫자. 그래서 200 초과하는 신중 추가하는 애한테 부과시키겠대, 돈을. 그래서 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만든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그럼 내가 얼마 내야 돼? 라는 거는 도로가 2차선이냐 4차선이냐 8차선이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얘는 구역 지정되자마자 빨리 설치계획 짜야 돼요. 근데 그 설치계획을 짜야 되는데 몇 년 안에 짜래? 1년 안에 짜야 되는데 안 짜면 할 마음이 없네. 그럼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정되면 몇 년 안에 계획 짜야 돼요?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되고 몇 년간 사업 안 하면 10년은 매수 청구고 20년은 실효되는 게 지금 3개 나온 거죠. 근데 신설이 되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아까 기지산지 할 때 주민은 입안해달라고 제한하는데 제한이 돼서 지정되면 5년 안에 착수해야 돼요. 5년 안에 착수를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해서 얘는 유보기간이 5년에서 몇 년? 20년. 근데 10년을 정해놨어.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그럼 실효 규정이 몇 개 나온 거예요? 5개. 지구단위 계획은 3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년.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끝난 날에 다음 날. 그리고 도시공계획 시설은 장기 미집행 몇 년? 20년. 되는 날에 다음 날. 그리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몇 년 안에 착수? 5년 안에 착수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돼요. 전체 내용을 적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는 사적 개발 행위가 도시공계획에 맞아야 되니까 도시공계획 짠 사람한테 가서 허가받는 거죠. 그리고 도시공계획 시설 관련돼서는 매수 청구도 나오지만 최근에 이제 해제 권고 제도하고 해제 입안 시청 제도가 신설이 됐다. 그거 하나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별도로 보칙에서 나오면 타인 토지 출입이 제일 잘 나왔어요.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출입은 7일 전에 통지하고 장애물 제거 변경이나 일시 사용은 3일 전에 통지하고 동의어야 됐잖아.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 거랑 이게 타인 토지 출입이고 그리고 국비지 개비지라고 그래서 시행자가 처분했는데 이의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이의 신청하면 되는데 얘랑 대화가 안 되면 이 윗사람한테 제기하는 걸 행정기관의 처분을 심판해달라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윗사람한테 해야 되죠. 근데 비행정청은 윗사람이 없다. 그럼 윗사람이 없으니까 비행정청을 그 사람을 지정한 자. 그래서 비행정청일 때는 지정한 자에게 해라 이렇게 됐고 청문이라는 건 처분하기 전에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에 허가받았어?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개도 실토 해부로에서 개가 뭐였지? 개발행위 허가 취소할 때. 도시공계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할 때. 실시계 인가를 취소할 때. 이때 청문 한번 해라. 여기 전부예요. 그래서 이게 국토개혁법 전체 내용인데 그중에 1번으로 나오는 게 요 놈인 거지. 뒤로 넘기면 이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자, 복습 차원에서 이제 했던 거 지금 딱 이론 정리하자마자 바로 문제 풀 거거든요. 풀면서 내가 복습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할 거란 말이야. 빨리 한 다음에 문제 풀면서 요거 내가 자주 봐야겠다 해서 체크하시면 돼. 그러면 일단 A 광역도시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짜요? 그러면 일단 뭐가 묶여야 되죠. 그 묶는 걸 뭐라고 그러죠? 광역계획권. 그럼 A시하고 B시가 있으면 최소 2개 이상을 묶어야 되잖아. 묶을 때 같은 도에 있으면은 윗사람이 누구야? 같은 도면 도지사잖아. 그럼 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고 시도에 있으면 국장.
국장이나 도지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밑에 있는 사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해 주는 거야. 그럼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여기에서 짜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는데 광역 들어가면은 비구속이죠. 그럼 얘는 수립해서 무슨 절차겠다.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 승인하는 절차인데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거기 지역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거 기초조사. 기초조사 무조건 필수 사유고 의협신 거쳐야 되죠. 여기서는 비구속이니까 들어봐야 돼, 보여줘야 돼. 들어봐야 돼. 들어보는 거 공청회.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가지고 요 날짜에 오시면 그 장소에서 의견 제시했다가 타당하면 반영하겠다. 그 다음에 공청회 할 때 인구가 50만인데 2명 왔어. 이거 갖고 다 의견 들었다고 못하죠. 그래서 지방에도 의견 들어라 해서 이 두 가지를 무슨 청취라고 그래요? 의견 청취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공청회 지방의회, 공남 지방의회 이렇게 나와. 네, 공남할 때 안 오니까. 그럼 지방의회가 의견 제시하는 거를 1년을 주는 게 맞아요? 6개월 주는 게 맞아? 야, 의견 들으라고 했으니까 의견 제시할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1년을 주면 1년 동안 계획을 못 짜죠. 그래서 법에서는 30일 딱 정해놨어요. 의견 제시는 무조건 며칠 안에 해라. 30일 이내에 해라 했는데 60일짜리가 3개 있으니까 걔를 자꾸 30일로 꼬시는 거야. 대부분이 며칠 안에 하는 거라고요?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세요. 만약에 30일 안에 의견이 없다는 얘기는 의사결정, 의견 제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없는 걸 보겠다. 근데 성장관리계획하고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 있죠. 얘네만 지방의회가 60일로 돼 있어요. 요 세 개는 맨날 시험에서 내겠지. 뭐 성장관리 이미 나왔고 지방 기본계획 나왔고 그럼 나중에 정비계획이네. 무슨 말이냐면 난 시험에 나올 것만 얘기한다니까. 지방의 의견 제시는 다 며칠 안에 하세요? 30일인데 60일인 게 몇 개 있다고? 3개. 안 써도 되죠. 성장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그 3가지만 지방의회 60일로 돼 있다. 그리고 수립이 돼서 보내면 의 다음 뭐죠? 협, 심. 승인하고 나서 얘가 송부해가지고 공고 열람시키는 거야.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냐? 일단 누가 짜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앞에 어디야 이게 나와야 돼요. 같은 도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짜서 누구한테 승인하더라? 도지사한테. 이제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시도의사들이잖아요.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지정해 주신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 얻어라. 근데 3년 안에 승인 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숫자가 3 아니면 5 나오거든요. 근데 4 나오거나 2 나오면 없어 그게. 그냥 알고 있어도 그냥 답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3년 안에 승인 청을 안 하면 요때는 누가 직접? 도지사가. 요때는 누가? 국장이. 근데 여기서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3년 내 승인 청을 안 하면 도지사가 수립을 하위한다죠.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은 하위한다야.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다야. 그러면 시장 군수가 나 혼자 투지 얘랑 안 돼요. 그러면 도지사 찾아가죠. 그럼 도지사한테 요청하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같이 짰으니까 승인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누구랑? 국장이랑.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국가계획 관련됐다란 말이 나오면 이제는 누구가 이렇게 나와야 돼? 국장이 수립 하위한다. 요청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됐어요? 그럼 요거까지만 일단 잡으면 돼. 근데 둘이 짜다가 협의가 안 되면 조정신청제도예요? 지정신청제도예요? 조정신청제도가 하나 있었다. 조정신청제도는 시장 군수가 짜다가 얘가 안 되면 둘이 가서 조정하든 혼자 가든 할 수 있어요. 근데 둘이 가면 조정해주면 되지만 혼자 가게 되면 야 일정 기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니네 협의해라 라고 권고해요. 근데 권고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하겠다. 그까지만 있고 하나만 더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초조사 아까 하면서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 다 했죠. 그럼 여기 A시에서 무슨 계획 짜냐면 도시 군계획 짤 거야. 짤 때 무슨 계획부터 짜야죠? 기본계획을 짜야 관리계획에 지침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계획은 방향 잡는 거니까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 똑같죠? 근데 수립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해야 되죠. 그럼 요 기초조사 준용하면 되겠네. 했잖아 지금. 광역도시 짤 때 했잖아.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할 때 기초조사한 거를 봤더니 하나도 못 알아보겠는 거야. 저 서류 갖다가 쓰려고 했더니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기초조사를 다시 하는 거야. 그럼 돈 낭비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요거 기초조사 할 때 정보체계 구축 운영하자.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겠대요. 어느 계획에서 나오는 거야? 광역도시에서 나와요. 그럼 여기서 기초조사 정보체계 제대로 딱 작성해 놓으면 요거 갖다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작성해 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고 해일 지진이 일어나서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정책이 가장 많이 바뀌는 시점이랑 똑같이 몇 년마다 5년마다 반영하라고 돼 있어요. 정보체계 구축 운영한 거 반영해라. 그래서 요거 이제 해놨어. 그리고 나서 A시에서 도시군 계획을 짜려고 했는데 우리 도시는 앞으로 이런 도시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개발할 겁니다. 기본 계획 짜는 이유는 개발하려고 보존하려고. 개발하려고 짜는 거예요. 개발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해당 지역 도시를 점점 키우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도로도 깔고 뭐도 깔아야 되니까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건 다 여기서 해야 돼. 얘는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 다 들어있어요. 기후변화도 여기 다 들어있어. 왜? 여기 현재 혹시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사과 그러면 어디가 제일 유명했지? 사과 그러면 우리나라 어디가 재배 잘 돼? 대구잖아, 대구. 지금 대구 사과가 안 나온대요. 양평 사과가 엄청 유명했어. 양평이 사과가 더 유명하다고. 나는 모르겠는데 뭐 상관없어. 이게 해수면 상승되고 기온도 상승했잖아. 그러니까 대구가 옛날에 잘 자라던 곳이 안 자란다는 거야, 잘. 그러니까 작황이 좋은 데가 이제 양평이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은 이제 대구 쪽에서는 귤 재배하겠지.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있잖아, 지금. 귤 재배가 이제 양평에서 되면 이제 양평에 가서 굴 따먹는 거야, 이제. 옛날 제주도 가서 다 따먹었던 게. 근데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가 생기면 개발하는 방향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짜는 게 무슨 계획이다? 기본계획. 기본 계획이 나와야 관리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자. 기반시설은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 짰죠. 그럼 기반시설이 여기도 있고 기반시설이 여기도 있어요. 그럼 얘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기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야 돼?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기반시설 애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이거 있어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건 어디 있어야 돼? 도시군관리 용계 기할 때 기가 그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본 계획을 짤 때 기초조사할 때 요거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준용한다. 그런데 추가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왜? 개발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보존하려고 짠다고 그랬어요.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환경 다 파괴돼 있으면 기초조사 하지 마. 안 해도 되죠. 그리고 토지 적성 평가 안 해도 되잖아. 할 거 많아 죽겠는데 또 한다고 그래서 토했다 그랬잖아요. 토가 뭐야? 토지 적성 평가랑 해. 재취약성 분석 요 두 가지를 추가로 하래. 이거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안 나온다고요. 한 개 도시마다 짜는 거야. 예. 그럼 요거를 작성하고 나서 공청이 똑같고 지방이 똑같아요. 근데 수립하는데 얘는 대상 지역이 광역계획권이 아니라 도시가 대상이잖아. 도시가 특광, 특특, 시군이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는데 예외가 없어요.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다 이런 말 쓰면 안 돼. 얘는 국장이 여기 해남을 잘 알아요? 해남은 해남시장이 잘 알아. 해남시장 잘 알겠죠. 국장이 어떻게 계획을 짜요? 그래서 여기는 영어로 뭐라고 했지? 언니 누구야? 특광, 특특, 시장군수인데 급수가 제일 낮은 누구는 시장군수는 도시한테 승인 얻으셔야 되고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겠다. 근데 여기서 국장이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와요. 국장이 안 나오니까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거친다. 이게 없는데 여기 국장은 권한이 없어요. 국장은 권한이 없지만 협의할 때만 넣어놨어. 그래서 특광 특특이 확정하기 전에 국장하고 협의하는 건 있어요. 근데 협의하는 거는 그 사람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의견 들어본다는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뭐예요? 그러면 일단 요거예요. 수립권자. 그 다음에 수립권자가 여기 관할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수립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야. 관할하는 지역의 수립 그 권한자가 수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 짜도 돼요. 이거 잘 나온다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이 광역시 경계도 안 하면서 인구마저 10만 이하 세 가지가 동시 충족해야 돼. 그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도시군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이 돼서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A시에서 기본계획 짜다가 도로계획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옆에 인접한 지역 일부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나? 예, 그럼 B시장하고 얘기해야 돼요. 몰래 짰다가 왜 짰냐 막 욕 먹어야 돼. 얘기해야지. 사전에 뭐는 해야 돼? 협의. 그래서 요까지는 기본계획이 전부야. 그 다음에 얘가 나왔으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준 방향대로 관리계획을 짜야 되니까 얘는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인데
입안하는 사람이 요 기초조사, 요거 광역도시 그대로 준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기초조사에 추가되는 사유가 토했다고 그랬는데 하나 더 하라고 그래서 얘 환장하겠네 했었죠. 환이 뭐죠? 환경성 검토도 추가돼. 환경성 검토도 추가돼요. 뒤에서 자세하게 나와. 세 가지 비교하려는 거야, 지금. 그리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도 추가되는데 만약에 기초조사를 한 후에 주민 공람을 할 때 여기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들어봤지만 얘는 구속력 들어가니까 와서 보라고 뭐야? 공람. 공람기간 나오면 공법은 다 14일 이상 공람기간을 주고 기간이 안에 의견 제시를 했는데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반영하겠다 안 하겠다 통보 60일 안에 해주래요. 주민 공람할 때 공법에서 공람하는 게 30일 이상인 거 두 가지 외우랬죠. 정관장, 홍삼, 정의 뭐였어요?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그 두 개만 며칠? 30일. 나머지는 다 14일. 그럼 얘는 끝난 거예요. 할 거 없어. 그리고 지방의 의견 제시하고 여기서 지방의 의견 들을 때 지혜는 뭐 없다고 그랬죠? 지혜는 지 없다고 그랬죠. 도시공관리계획 내용 다 들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 듣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의견 청취 아닌 거 고르세요. 그럼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에 입안할 때 똑같아. 광역이나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 똑같이 원래 누가 짜야 돼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얘는 집행계획이다 보니까 야 이거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짜자?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가 직접 위반할 수도 있다. 근데 특광, 특특은 본인이 하니까 시장이 하면 되고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그래서 시도의사가 결정권자인데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는 대도시가 직접 결정해라. 여기에서 시도의사 대장이 원칙, 예외가 국장이 위반하면 누구예요? 국장이 결정이지. 근데 여기서 지구단위계 관련된 내용인 거야 이게. 지구단위계 관련돼서 시장 군수가 짜면 이거 아까 빨리 가야 된댔죠. 그럼 이거 지구단위계획은 누가 결정해야 돼? 시장 군수가. 그래서 여기 지구단위계획 관련되어 시장 군수가 수립을 했다, 위반을 했다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거는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 마시면 돼. 그리고 이제 위반이 돼서 결정 시청하면 협의하고 심의한 후에 결정 고시하면 요때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죠. 뭐 그려주라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뭐 한 때, 고시한 때, 고시한 때야 다음 날이야. 근데 다음 날이라고 맨날 고시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 지형도면 고시하자마자 발생한다. 그럼 이거 누가 그려요? 그러면 기초조사 한 사람이 그려야죠. 기초조사 누가 했어요? 입안권자. 그럼 누가 그리는 게 원칙이네.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그럼 도지사가 입안했으면 도지사가 그릴 수도 있나? 네. 입안했으면 그 사람이 그리면 되지. 그럼 그거 가지고 냈던 거를 두 가지 비교할 때 봐요. 광역하고 기본계획 차이점이 없는지 있는지만 봐봐.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고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고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에 똑같죠. 승인 신청하고 협의심이 똑같잖아. 그럼 얘는 뭐가 다른 거냐? 대상 지역이 2개 이상 도시라는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얘는 1개 도시를 방향 잡는 거죠. 둘 다 방향 잡는 거야. 근데 어느 게 종합계획이에요? 아니야. 광역도 종합계획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종합계획. 도시의 모든 내용 다 짠다고. 얘는 2개 도시의 모든 내용 안 짜요. 2개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끝 이게 전부야. 얘는 특수계획이라고 그래.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안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묶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수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 1개 도시의 모든 내용 다 포함한 무슨 계획이에요? 종합계획이에요. 얘가 종합계획이에요. 그래서 대상 지역이 다르니까 요 2개를 묶었으니 같이 짜라. 시장원수 같이 짜고 시도 같이 짜. 근데 만약에 3년 안에 승인청 안 하면 내가 직접 할 거야.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근데 얘는 온리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만 짜야 된다. 관할이란 말을 쓰는 거야. 관할하는 누구? 특광, 특특, 시장군수 만.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지만 시장군수는 누구 승인 얻어야 돼? 도지사. 근데 도지사가 요거 협의할 때 국장도 협의할 때는 껴있어요. 근데 국장의 권한은 없고 협의하는 권한 정도만 있다. 이게 전부야. 요거 가지고 광역도시계획 문제부터 보는 거야.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할 때 제가 아까 요청이란 말이 들어오면 요때는 끝날 때 다 뭐로 끝나요? 할 수 있다로 끝나는데 나머지는 다 하유한다로 가야 돼. 지문 앞에 항상 앞에 단어를 보는 거야. 앞에 같은 도 아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
군수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도에 걸쳤다라는 말이 보이잖아요.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3년 안에 시장 군수가 신청 안 했다 그러면 윗사람 도의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요청이란 말 없잖아요. 그리고 3년 안에 시도가 신청 안 했다 그러면 윗사람 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단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의사랑 시도가 요청하면 국장이랑 요청했으니까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도의사가 짜주세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국가계에 관련됐어요. 국장 수립하여야 한다. 요거만 알면 돼. 그럼 이제 광역계권 지정하는 것도 끝났고 절차도 끝난 거예요. 이제 기출됐던 문제 유형 보시면 이거 확대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밖에 없어. 저기 광역도시계 기초조사할 때 인구, 경제, 사회문화 조사 측량했죠. 저거 한 거를 아까 만들어 놓은 걸 뭐라 불렀지? 제대로 말을 해야 돼.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한댔잖아. 그 운영하면 몇 년마다 반영하라고요? 5년마다.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되고 지방의회 의견 나오면 항상 며칠이야? 지방의회 의견 제시. 30일 안에 했잖아. 60일 안에 하는 게 성장관리계획하고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 걔만 60일이니까 나머지 의견 제시 나오면 다 30일 이내라고 써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숫자가 그냥 싹 없어져요. 나는 숫자를 다 외우라고 한 사람이 아니야.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는 못했어도 대가리는 맨날 농구하고 축구하느라고 공부 안 했거든요. 맨날. 근데 시험 보면은 맨날 앉아있는 애보다 잘 나왔어. 이유가 뭘 것 같아? 다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래. 걔는 진짜 태어나서 걔는 공무원이 딱이야. 뭘 해도 걔는 공무원 하면은 막 그냥 다 해.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면 그거 언제 다 봐. 내가 시간 없는데 농구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외워야 될 거면 딱 외우고 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성격인 거야. INFJ지. 저는 ESTP라 상관이 없어요. 계획성이 없어요. 그냥 오면 하면 되는 거지. 뭐 계획을 짜. 웃자고 했는데 웃지도 않네. ESTP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일간신문의 공청회 개최 예정이 며칠 전? 14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회 이상 공고한 후에 의견이 있는 사람들 제출했더니 의견 제시한 게 타당하다 반영하겠다. 더 이상 지문이 없어요. 근데 공청회를 하려고 했더니 저기 너무 긴 거라 이게 이렇게. 그러면 수개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의견 있으면 의견 얘네들이 취합해서 얘한테 보고하는 형태야. 낼 게 없어요. 지방의회는 그냥 뭐 며칠 안에만 해라? 30일.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이랬지 지정 신청 아니랬어요. 그럼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이거 작년 간평사 35회 문제거든요. 봐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야. 감정평가사 어제 시험 봤거든요. 아직 시험지를 제가 입수를 못했어요. 아직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느라고. 근데 어제 감평사 봤는데 걔네 시험에도 감정평가사도 국토계획법이 열세 문제 나옵니다. 거기는. 열세 문제 나오는데 우리 시험 문제랑 거의 유사해. 내가 시간 되면 나중에 풀어줄게요. 그럼 작년 문제거든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을 전반적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옳은 거 찾아봐라 라고 하는데 자, 군수는 도지사에게 자 시장 군수 있죠.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자 광역계획권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가 지정하죠. 그럼 군수는 도지사한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왜 없다야? 틀렸죠? 네. 2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변경하려면 자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국장이 지정할 때는 밑에 있는 시도 중앙행정위원장 시군수 의견 듣고 심의 거치는 거죠. 근데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시장군수 의견도 듣지만 중앙행정 의견도 들어요. 그러니까 중앙행정의 심의가 아니라 중앙행정위원장 의견도 듣고 도지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지. 그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변경한다. 그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요? 얘는 어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지. 근데 중앙행정위원장의 승인을 받는 거야? 의견을 듣는 거야? 의견을 듣는 거지. 특검수라고 했어요. C노트 어디서 했냐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국장이 지정하면 어디 심의 거쳐야 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어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죠. 그럼 국장은 밑에 있는 시도 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도지사는 밑에 옆에 있는 시도 시장군수 의견도 듣는데 누구 의견도 들어요? 중앙행정위원장 의견도 듣잖아. 제가 파란 색깔 해놓은 이유는 이거 중앙이 나오면 틀렸다고 보면 안 된다고. 중앙행정위원장의 의견은 들어요. 심의기구가 어디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조지문을 낸 거네. 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을 하려면 어디 심의를 거치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관계 중앙행정위원장의 뭐는 들어라. 의견 들어라야지. 네. 그러니까 틀렸고. 지문에서 잘 나온 지문들은 뒤에서 또 반복되는 걸 느끼라는 거예요. 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했어.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하면은 그 안에 있는 애들한테 짜라라고 알려줬죠. 그럼 광역계획권이 변경됐으면 얘네들한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지. 변경했으면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시도, 시장, 군수한테 통보해야지. 예. 광역계획권 지정 하나 걔네들한테 알려줘야지. 예. 이거 틀렸고. 4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일단 2년 나왔으면 틀렸어요. 광역에서 2년이란 말 한 적이 없어 내가. 예. 시장군수가 몇 년 안에 승인 신청을 안 하면 3년. 그러면 지정했는데 2년이 아니라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윗사람 누구예요? 도지사가 광역도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만 틀렸네. 예. 5번.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초조사 정보체계 아까 구축하면 몇 년마다 반영하라고? 국장은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했으니까 그 현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5년마다 확인하고 반영해라. 맞죠? 5번이 답이네. 그러니까 얘는 광역도시계획은요, 요 5년을 3년으로, 요 3년 2년으로 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광역도시계획 보자마자 5년, 3년 있나 봐. 근데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하면 돼. 위에 거 몰라도 답은 너무 쉽잖아. 1번, 2번이 몰라도 답은 5번이잖아요. 손가락으로, 3개 남았네 해서 이거 지워내야 되는데 얘는 정확한 것 같아. 그럼 얘 찍어야지. 그 밑에 해설 너무 잘 써놨어요. 기출문제 해설이 없잖아. 기출문제 해설 제가 다 쓴 거니까 나중에 모를 때 한 번씩 찾아보시면 돼. 이번에 간평사 문제인데 이것도. 자, 34회 때니까 재작년에 간평사 문제랑 작년 간평사 문제랑 우리 시험 문제랑 다 똑같아요. 봐봐.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옳은 거.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 시도에 걸쳐 있으면 지정은 누가 해줬겠네? 국장. 그럼 짜는 거는 얘네 둘이 짜야 되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한다. 그러면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하여한다. 맞죠? 맞네. 답이네. 1번에서 답이 나오니까 너무 하기가 싫어진 거야. 근데 2번에서 X가 돼야 되는데 X가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인데 3번이 안 지워져. 셋 중에 하나인데 4번이 안 지워지면 넷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는 거라. 일단 1번이 정확하게 맞거든요. 2번. 또 이거. 이런 2년 안 나온댔죠.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됐는데 3년 이번에는 시도지사로 바꿨네. 시장군수로 바꾸고.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했으면 윗사람 두고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안 맞네. 이거 3년만 틀린 거야. 중앙행정위원장 시도시장군수는 지정 못하니까 국장한테 또는 도지사한테 지정해 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왜 없어? 있지. 그리고 도지사가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와 요청하면 같이 짤 수 있죠. 얘랑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요청한 거야. 같이 짜면 얘네가 승인 신청할 필요가 있나? 없죠. 그러면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을 안 받아도 돼? 같이 짰는데 내가 승인권자였는데. 시장군수가 짜면 도지사한테 승인 얻죠. 근데 얘가 요청한 거야. 그럼 도지사 같이 짜주는데 왜 국장한테 가요? 그러니까 얘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국장, 시도, 시장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 3년 또 나왔어. 보자마자 몇 년이에요?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상 반영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틀렸으니까 1번이 맞다.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네. 그럼 이제 요거 유형이 일반적인 유형이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봐볼까?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문제 바뀌었어. 틀린 거 찾는 거야. 다른 거 모르겠는데 기본계획은 관할, 특광, 특특, 시장 운수가 수립하여야 한다. 단 예외 있습니까? 예. 두 가지 예외 있었어요. 짧게 없는 지역, 광역이 다 포함한 경우. 인접한 지역에 전부 일부 포함할 수 있나? 예.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5개는 기억하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정비기본방침, 정비기본계획,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5년마다 뭐 하는 거? 타당성 검토하는 계획 다 6개 있어요. 틀린 거 찾는 건데 수도권에 속하고 틀렸어!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지 아니한 인구 얼마. 그냥 보자마자 틀린 건데 그걸 읽고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건데 확실하게 외운 사람은 저거 보자마자 바로 답인데 이게 애매하게 된 사람은 다 읽어야 돼요. 2번도 읽고 3번도 읽고 다 맞는 것 같아. 이러다가 답이 없대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가 얼마이야? 10만 명 이하면 그 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틀렸네. 32회 때 봤어야 했는데 시험을. 2번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제가 종합계획이랬죠.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기후변화 아까 했네 이거.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포함돼야 됩니까? 네. 최근에 개정돼서 포함되기로 된 거. 그리고 3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기본계획을 짠데 그럼 누가 더 센 계획이죠? 광역이 우선하겠죠.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부합되어야 됩니까? 네. 지문 하나하나 이거 주옥 같은 지문이야. 버리면 안 돼요. 4번 얘 몇 년마다 타당성부터 하죠? 그럼 시장운수가 너 5년마다 너 그 관할구역에 기본계획 방향 이게 국가정책이 제일 많이 바뀌는 게 대통령 바뀔 때잖아요. 요즘에는 좀 짧아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다 5년마다였어요. 몇 년마다?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해야지. 5번 특광, 특특 여기서 끝났어. 특광, 특특은 시장운수 뺐죠. 그럼 이 사람이 입안하면 이 사람이 직접 뭐예요? 확정하죠. 협의하고 뭐 쳐요? 심의. 그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자가 뭐부터 하고 협의 끝나고 난 후에 심의. 어디 심의 쳐요? 지방. 국장이 안 나왔으니까. 다 협의할 때 국장은 있으니까 국장은 포함하죠. 협의할 때 국장은 있다고 그랬잖아. 포함한다 맞네.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보시면 요거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던 게 생활권 계획하고 경관에 관한 사항이랑 해당 기후변화 이거 있었죠. 요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에요. 얘는 기억할 게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 그리고 수립하지 않는 사유 있죠. 그거 제외하고 낼 게 없어요. 근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볼까? 그럼 다음 문제. 간평사 문제 보자. 그 밑에 12년도 12의 간평사인데 얘 요즘에 같이 물어보는 유형. 자,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 자, 여기서 오늘 행정계획 다 끝내버릴게요. 여기 봐.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자,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겠대. 그럼 비구속적 계획이죠. 그럼 미리 공청회 여는 건가? 예. 열어서 주민 모아놨고, 관계 전문가 사진도 봤죠. 모아놨던 거. 관계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하여야 한다. 맞네. 역겨운 게 한 개도 없어요. 2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했다. 같은 도라고 썼어요. 요거 딱 보자마자 수립하는 거는 안에 있는 누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죠. 지정은 누가 해줬겠네? 도지사가. 그럼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협의 거쳐 얘네가 짜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요청했어. 그럼 도지사가 혼자 짤 수도 있다. 협의 거쳐 요청을 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 요청이란 말 썼잖아. 수립. 할 수 있다. 맞죠?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그럼 얘 보자마자 영어로 뭐 떠올라야 돼? only, 특, 광, 특, 시장, 군수. 맞죠? 기준 하면 누구야? 시도의사 틀렸네. 국장. 이걸 문제라고 냈어요. 문제라고. 기준 하면 누구야?
국장.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또 맞는 것 같아. 승인권자가 기준 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법을 만드시면 안 돼. 4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수립했던 기본계획 승인하려면, 자, 도지사니까 협의할 때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되죠. 근데 지방행정기관장이란 말 안 쓰는 거는 지방이란 말 안 빼도 그냥 다 관계행정기관장이 다 지방행정기관장이에요. 근데 중앙행정기관장일 때 중앙이란 말 꼭 써요. 그러니까 지방이란 말 없어도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행정기관장이에요. 그러니까 관계행정기관장, 지방행정기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가 먼저 난 후에 뭐 거쳐야죠? 심의. 도지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역겨운 게 없잖아. 누가 짜요?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몇 년마다? 재검토해야 되죠. 맞네. 답은 3번이 틀렸다. 하나 더 풀어볼게요. 기본계획 문제 많잖아. 국토계획 법령상 이번 세 가지 물었는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묶었어요. 요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잠깐만. 국가계획하고 광역계획 중에 누가 더 세죠? 국가계획. 광역하고 기본계획이 만나면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보다 기본계획이 더 세다. 이렇게 꼬시는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중에서 기본계획.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광역도시계획 내용하고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르대. 그럼 어느 게 더 세요? 그러면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깔끔하네. 깔끔하죠? 쉽게 말하면 이송원하고 고상철하고 이송원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이송원, 고상철이잖아. 누가 우선한다? 고상철이 우선한다. 그 소리인데 2차 과목은 40문제죠. 공법은 40문제. 세법은 16문제. 누가 우선해야 돼? 공법 우선해야죠. 그걸 문제라고 낸 거예요.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하고 다르대.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써요? 광역이 더 세잖아. 그럼 뭐가 우선한다? 광역도시 우선한다. 이런 거를 시험 문제라고 내는 건데 틀려요. 그리고 도시군계획. 자, 이제 보세요. 대한민국 땅 중에 도시마다 짠 계획을 뭐라고 부르지?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무슨 계획 두 개로 나눠진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것까지는 됐잖아. 그죠? 그럼 다른 법에서 여기를 개발하겠대요. 여기. 타법에서 토지를 이용하겠대. 이 토지 이용하겠대. 그럼 이 토지 이용하려면 여기 도시군 계획에서는 보존해라 해놨는데 여기서 개발하면 안 되잖아. 얘를 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타법에서 토지 이용할 때는 반드시 뭘 보고 해야 돼? 도시군 계획 봐야 돼. 그럼 타법에서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짜는 것 중에서 도로 부분 짜고 상하수도 부분, 이 부분 계획을 짠대요. 부문별 계획이라는 건 해당 이 지역 내 부문별 계획이잖아요. 그럼 여기 도시에서 방향 주는 계획은 뭔데? 기본계획. 그러면 부문별 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아야 되겠네? 기본계획 맞아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자꾸 바꿔서 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타법에서 토지 이용한다. 그럼 무슨 계획에? 도시군 계획에. 부문별 계획을 짠다. 그러면 기본계획. 그럼 따라해봐요.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은 뭐?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돼. 부문별 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부문별 계획은 무슨 계획에?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돼. 부합. 봐봐요. 지금 도시군 계획 이렇게 썼어요. 그럼 특광, 특특, 시군 하나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법률에서 토지 이용한다잖아, 지금. 그럼 토지 이용할 때는 뭐가 기본이 돼야 돼? 도시군 계획이 기본돼야 되죠.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얘가 뭐가 된다? 기본이 된다. 맞네.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과 달라. 누가 우선해야 돼? 국가계획 우선해야지. 제가 낸 거 아니라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관련 세부 부문별 계획이죠. 부문별 계획은 뭐해? 기본계획의 내용에 뭐 해야 돼요? 부합되어야 된다. 안 와도 된다가 아니라 부합되어야지. 5번 틀렸네. 5번 틀렸죠. 이 질문들을 한 번씩 다 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뒤로 넘겨보세요. 여기까지가 기본계획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합 2는 도시공관리계획하고 용계 기도지 도보기입이 나오는 거야. 그럼 잠깐 쉬었다가 10절부 2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